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제 주 4차례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재판 내용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판사들도 67%가 주요 재판의 변론을 생중계하자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뭐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설문을 한 건데 뭐 판사들의 의견이 67%가 생중계, 뭐 반대가 67% 뭐 안 하고 이건 아닌 건데 일단 참고 사항으로 한 건데 조사를 한 거죠.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 생중계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의 논거는 뭐 들어볼 수가 없었으나 어찌됐건 이게 세계의 재판,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재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또 이렇게 누가 되든 대통령 누구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있으면 국가의 참 망신이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한 번 있을 재판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재판이 생중계가 됐던 사례가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중계가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오는 모습 공개한 적은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고 국정농단 사건 다 그랬고 그다음에 예전에 전두환 도태우 내라는 것 때도 그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사건 같은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주요 사건의 변론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간통죄 같은 것도 공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간통죄. 그리고 이번에 탄핵 심판 때도 뭐 생중계는 안 하지만 변론 내용을 나중에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고. 그런데 일반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 변론 과정을 생중계한 일은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법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걸 텐데 관련 법 조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련 법 조항은 재판은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재판장 허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허가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카메라 들어와 찍어 하면 됩니다. 간단한데 재판장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전례도 없고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조직은 뭘 처음 하는 거를 좀 생리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회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다 보니까 선례를 찾거든요. 그것이 이제 판례, 관례, 선례 이런 거를 찾습니다. 근데 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구하는 도중에 판사들의 의견도 한번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또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궁금증에 대한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중계 방송이 됐을 경우에 그게 오히려 증인이나 검사 또 판사를 좀 이렇게 위축시켜서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죠. 재판이 약간의 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특검은 특검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이게 왜냐하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이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당연히 재판부는 그런 거 다 빼고 할 텐데 특히 변호인 쪽에서는 이걸 약간의 그런 식의 변론들을 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변호 전략상. 그러니까 꼭 생중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가져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사실은 언론사 기자분들이 아마 그 10시간쯤에 다 들어가서 받아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해도 생중계와 다름없이 우리가 그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웃었대, 졸았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보도가 될 걸 그냥 카메라로 딱 찍게 되면 분명히 어느 방송사에서는 뭐 24시간 생중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카메라가 보도되는 걸 안 특검이나 변호인들은 뭔가 본인들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서 약간 과도한 변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뭐 이렇게 턱을 괴고 그림을 그리다가 뭐 졸았다. 또 뭐 변호사와 웃었다. 증인 설전 중에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재판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또 그런 또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본인 재판인데 그게 지루하다거나 이렇게 다른 행동, 딴짓이라고 하죠.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재판에 자주 이제 김태현 변호사께서 나가 보셨을 테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재판인데 자기 운명에 달린 건데. 물론 그걸로 뭐 변호인이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잘 대변해 주느냐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 진실. 그건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변호사한테도 본인의 불리한 거 숨기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변호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는 본인이 제일 법리적인 판단들이야 변호인이 하지만 사실관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제일 잘 알지. 유영하 변호사 알아봐야 어디까지 알겠어요.
너무 믿는 건가요, 변호사?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니까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 그렇죠. 흐트러질 수는 있죠. 그것도 그렇고 일주일에 4번이면 거의 네. 매일이니까. 저도 솔직히 그럴 수도 말해서 이런 있죠. 걸 해본 적은 없어요. 뭐 한 번에 10시간씩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게 힘들어서. 판사들은 조는 거 봤어요. 판사들은 좋은 거. 왜냐하면 또 네. 하루 종일 뭐 재판을 그게요. 하더라고요. 자, 듣고 계시는 판사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합의부가 3명입니다. 예. 재판장은 못 졸아요. 재판장은. 좀- 재판장은 본인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긴장해서.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 멍 때린다. 예, 예. 긴장을 놓고 멍하고 딴 생각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졸 수는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주저해야 되는 재판이잖아요. 재판장이. 예. 그리고 좌배석 우배석 중에 주심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주심판사는 나중에 그 자기가 관할한 재판이니까 또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주심이 아닌 분 있잖아요. 아.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럴 것 졸리죠. 같아요. 근데 네. 제가 하나 고백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법원 15 하던 시절에 네. 15들도 가끔 이제 앉게 해줘요. 재판장님이. 예. 이제 법원 들어와가지고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 당시 피고인이 누구였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 그 나중에 정권 실세에 관한 해주신다고 맨날 안 해주고 네. 그냥 가지고. 근데 제가 거 법대에 앉았거든요. 예. 1시간이니까 처음에 재밌죠. 야, 이거 막, 전 정권 실세 재판받는 거. 그쵸. 근데 당시 전 정권에 청와대에 계시던 분. 네? 근데 1시간 지가 졸리더라고요. 예. 너무 졸린 거예요. 이거. 예. 그렇다니까, 위에 앉아있어도.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주심판사 아닌 분은 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피고인은 못 졸죠. 자기 일인데. 예. 그리고 어쨌든 정신이 또 번쩍나게 하는 또 기사가 하나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받아치고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해도 생중계와 다름없이 우리가 그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웃었대, 졸았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보도가 될 걸 그냥 카메라로 딱 찍게 되면 분명히 어느 방송사에서는 뭐 24시간 생중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카메라가 보도되는 걸 안 특검이나 변호인들은 뭔가 본인들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서 약간 과도한 변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있겠네요.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뭐 이렇게 턱을 괴고 그림을 그리다가 뭐 졸았다. 네. 또 뭐 변호사와 웃었다. 증인 설전 중에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재판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게 만드는 또 그렇죠. 그런 또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본인 재판인데 그게 지루하다거나 이렇게 다른 행동, 딴짓이라고 하죠.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재판에 자주 이제 김태현 변호사께서 나가 보셨을 테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재판인데 자기 운명에 달린 건데. 물론 그걸로 뭐 변호인이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잘 대변해 주느냐는 거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 진실. 그건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변호사한테도 본인의 불리한 거 숨기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변호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는 본인이 제일 법리적인 판단들이야 변호인이 하지만 사실관계 본인이 제일 잘해.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제일 잘하지. 유영하 변호사 알아봐야 어디까지 알겠어요. 너무 믿는 건가요, 변호사?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니까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 그렇죠. 흐트러질 수는 그것도 있죠. 그렇고 일주일에 4번이면 거의 네. 매일이니까. 저도 솔직히 그럴 수도 말해서 이런 있죠. 걸 해본 적은 없어요. 뭐 한 번에 10시간씩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게 힘들어서. 판사들은 조는 거 봤어요. 판사들은 조는 거. 왜냐하면 또 네. 하루 종일 뭐 재판을 그게요. 하더라고요. 자, 듣고 계시는 판사님들, 저는 설레, 이런 거를 찾습니다. 근데 설레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구하는 도중에 판사들의 의견도 한번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또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네. 궁금증에 대한 안 권리도 중요하지만 중계 방송이 됐을 경우에 그게 오히려 증인이나 검사 또 판사를 좀 이렇게 위축시켜서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가 있죠. 재판이 약간의 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특검은 특검대로,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이게 왜냐하면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이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당연히 재판부는 그런 거 다 빼고 할 텐데 특히 변호인 쪽에서는 이걸 약간의 그런 식의 변론들을 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변호 전략상. 그러니까 꼭 생중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가져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사실은 언론사 기자분들이 아마 그 10시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제 주 4차례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재판 내용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판사들도 67%가 주요 재판의 변론을 생중계하자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뭐 예.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뭐 설문을 한 건데 뭐 판사들의 의견이 67%니까 생중계, 예. 뭐 반대가 67%뭐 안 하고 뭐 이건 아닌 건데 일단 참고 사항으로 한 건데 조사를 한 거죠. 예.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 생중계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의 논거는 뭐 들어볼 수가 없었으나 어찌됐건 이게 세기의 재판, 예.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재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또 예. 이렇게 누가 되든 대통령 누구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있으면 국가의 참 망신이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한 번 있을 재판이기 때문에 예. 이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냐. 아. 그리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럼 지금까지 재판이 생중계가 됐던 사례가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중계가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오는 모습 예. 공개한 적은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고 예. 국정농단 사건 다 그랬고 예. 그다음에 예전에 전두환 도태우 내라는 못 때도 그때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사건 같은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주요 사건의 변론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간통죄 같은 것도 공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간통죄. 그리고 이번에 탄핵 심판 때도 뭐 생중계는 안 하지만 변론 내용을 나중에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고. 그런데 일반 형사재판, 민사재판에서 변론 과정을 생중계한 일은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법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걸 텐데 관련 법 조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련 법조항은 재판은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재판자 허가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장은 허가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카메라 그렇군요. 들어와 찍어 간단하네요. 하면 됩니다. 예. 간단한데 재판장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전례도 없고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조직은 뭘 처음 하는 거를 좀 생리적으로 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 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회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다 보니까 선례를 찾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판례, 관례,